자, 위치에 관한 용어. 우리 몸의 위치,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예. 자, 몸을 중심선으로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중심선으로 이렇게 보면, 몸 안쪽을 내측이라고 해요. 몸 바깥을 외측이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내측, 외측. 자, 여기 보면, 그럼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을 때, 여기가 요골이라고 했고, 제가 여기 척골이라고 했고요. 다리 쪽 뼈는 안쪽에 경골, 바깥쪽을 비골이라고 했죠. 자, 외측에 있는 뼈는 뭘까요? 여기서 그러면. 팔은. 예. 요골. 예. 내측에 있는 뼈는 척골이에요. 척골측, 내골측. 경골측, 비골측. 그렇게 되고요. 자, 원위가 있어요. 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준을 이제 심장이라고 두고 봐요. 심장을 그 왼쪽 가슴 쪽이 아니라 가운데 가슴 쪽 중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중앙이라 보면 심장에 가까운 부분을 근이라고 하고, 예, 멀리 떨어진 부위를 원이라고 해요. 자, 여기처럼. 자, 이게 이제 경골이고 이게 비골이란 말이죠. 예. 이거 비골, 그 외과골절이라고 하는 건데, 자. 비골 중에서 몸 부위가 골절됐죠. 그쵸? 그러면 이걸 원위부골절이라고 해요. 비골, 원위부골절. 자, 근데 이게 이제 무릎이고, 이게 경골이고, 비골인데, 경골 여기, 이쪽 부분에서 골절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주관절 아닌데, 이거 슬관절인데 왜 주관절로 해놨을까요? 예,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슬관절이에요. 이거 무릎관절. 이거 대퇴골이고, 이거 경골, 비골. 자, 경골에 여기 부분이 골절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근위부죠. 예, 경골이 심장에 가까운 부위에서 골절이 일어났어요. 근위부골절. 자, 이거 마찬가지 경골인데, 경골 여기 부분에서 골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원위부. 심장에서 머니까. 경골 여기 발목 쪽에서 골절이 일어났으면 예, 원위부. 그렇죠? 가까운 쪽이 근위부. 여기 무릎 쪽에서 골절이 일어났으면 근위부. 먼 쪽에서 일어났으면 원위부. 심장에서 가깝고 멀고. 아시겠죠? 어려운가요, 용어가? 예. 자, 요거를, 자, 여기, 골단, 여기를 A라고 쓰시고요. A. 근위부 여기를 B라고 쓰시고, 여기를 C라고 표시해 놓으시고요. 여기 원위부 이쪽을 D라고 표시해 놨어요. 이거 프린터가 좀 잘못됐네요. 자, 보시면 이게 경골이고 다리뼈, 이게 비골입니다. 자, 요 가운데, 뼈의 가운데 긴 장골이라고 하는데, 예, 장골. 거기에 대해 가운데를 간부라고 해요. 그래서 요 가운데서 골절 났다. 그러면 경골 간부골절. 예, 여기 가까운 데서 골절됐어요. 그러면 경골 근위부골절. 비골도 여기서 골절됐어요. 비골 근위부골절. 먼 측에서 골절됐단 말이죠. 그러면 원위부골절. 경골 원위부골절, 비골 원위부골절.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이제 경골과 비골과만 나타나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거골이라는 뼈가 있고, 그 밑에 종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발 뒤꿈치에 만져지는 뼈가 종골이고, 그 위에 경골과 비골 사이에 관절면을 이루는 걸 거골이라고 해요. 예, 거골, 경골. 그래서 여기 이제 발목 관절인데, 여기 비골은 몸 바깥에
바깥에 있다고 그랬어요. 외측에. 그래서 여기 바깥에 여기 만져지는 뼈는 이거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흔히 복숭아뼈. 바깥쪽 복숭아뼈, 여기 안쪽 복숭아뼈예요. 그거를 예, 과라고 해요. 그래서 외과, 바깥에 있으니까 외과골절. 예, 외과골절. 오른쪽 발목, 예, 발목 외과골절, 족관절 외과골절이라고 하면 아, 비골의 원위부에 있는 골절이 있었구나. 내과골절. 예, 그러면 아, 경골에 예, 내 안쪽 복숭아뼈가 골절됐구나. 내과골절. 두 개가 다 골절됐으면 양과골절이라고 해요. 흔하게 일어나요. 뭐 뛰다가 축구 하다가 야구 선수가 뛰다가 뭐 베이스를 잘못 밟아가지고 발목이 이게 돌아가거나 축구하다가 잘못 차가지고 땅바닥 차가지고 골절되거나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많이 골절돼요. 예. 자, 움직임이 자 굴곡신전. 굴곡이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몸을 구부리는 걸 굴곡이라고 하고 펴는 것을 신전이라고 해요. 자, 구부리고 펴는 것을 굴곡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운동각도 아까 AMA 뭐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할 때 운동각도가 몇 도냐? 그럼 0도에서 50도까지밖에 못 움직인다. 예, 0도에서 50도. 굴곡, 이걸 굴곡이라고 해요. 굴곡장애. 굴곡이 50도밖에 안 움직이는 운동각도가 50도라고밖에 못 써요. 자, 펴지는데 신전이 펴지는데 이게 다 안 펴져요. 팔꿈치 여기 심하게 골절되신 분들은 예, 이거 굴곡은 다 잘 되는데 신전이 안 돼요. 펴지는 게 이 정도까지밖에 안 펴져요. 그러면 신전 뭐 움직임 각도가 몇 도까지밖에 못 움직인다. 장애 평가하는 거예요. 굴곡 신전. 자. 외전, 내전. 몸 안쪽이 내측이라고 그랬고 바깥쪽이 외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리나 팔을 바깥쪽으로 뻗는 것을 외전이라 하고 몸 안쪽으로 붙이는 것을 내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뻗는 걸 외전, 안쪽으로 하는 걸 내전. 굴곡신전이라고 하는데 자, 손목하고 발목은 둘 다 구부리는 거예요. 이것도 구부리는 거죠, 손목. 그렇죠? 보시죠. 이것도 구부리는 거고 이것도 구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굴곡이라고 하고 뭘 신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쓰는 게 저축 굴곡, 배축 굴곡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여기가 어디죠? 등이죠? 예, 그래서 한자로 손등, 등배자를 써서 등 쪽, 손등 쪽으로 꺾는다 해서 배축 굴곡. 발등도 발등 위쪽으로 꺾는다 해서 배축 굴곡, 발등하고 손등은 배축 굴곡이라고 써요. 그러면 바닥이니까 손바닥을 밑으로 꺾는다 해서 저축 굴곡. 예. 다른 거는 굴곡 신전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손바닥, 발바닥은 손목, 발목은 둘 다 굴곡이에요. 꺾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손바닥, 발바닥은 배축 굴곡, 저축 굴곡이라고 씁니다. 자. 내번, 외번은 발바닥을 예, 안쪽으로 보게 하는 것을 내번이라고 하고 바깥쪽으로 보게 하는 것을 외번이라고 해요. 그걸 번이라고 합니다. 번. 자, 여기 보세요. 발바닥을 이렇게 발목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바닥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내번, 외번. 예. 굴곡신전은 제가 말씀드렸고, 예. 회내, 회외. 요거는 뭐냐면, 자, 손바닥을 안쪽으로 돌리는 것을 회내, 바깥쪽으로 하는 것을 회외라고 해요. 용어가 좀 어렵죠? 예. 요거는, 예. 이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니까 개념은 알아놓으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거는 향후에 손해사정 하시면서 운동 각도 측정할 때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각도 측정할 때 몇 도냐, 외전 내전 몇 도까지 움직이느냐, 굴곡신적 몇 도냐, 예, 이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 요거는 알아 놓으셔야 돼요. 자, 골절 시험 문제 이제 단골로 출제하는 문제인데, 골절 자체를 이제 시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골절에 대해서 어디 골절이냐, 무슨 골절이냐, 예, 그래서 이제 파생돼서 예, 많은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되죠. 자, 골절이라 하면 뼈가 연속성을 잃고 예,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 그러니까 뼈끼리 예, 분리되거나 떨어진 상태를 예,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절은 여기 방향별로 보면 횡상골절에서 옆으로 뚝 부러졌어요. 횡상골절. 자, 사상골절은 사선 모양으로 부러진 게 예, 횡상골절. 나선상은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골절된 걸 나선상골절. 종상골절은 위아래로 종으로 골절된 거를 종상골절이라고 합니다. 자, 골절 정도에 따라서 보면은 뼈가 완전하게 골절된 거, 뚝 떨어져서 골절된 것을 이제 그 완전 골절이라고 하고, 일부분만 골절된 것을 이제 불완전 골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자, 우리 나무까지 여름철, 봄철이나 여름철에 이렇게 어디 길 지나가다가 나무까지 이렇게 뚝 부러뜨리면, 봄철이나 뚝 부러뜨리면, 나무까지 조그만 게 뚝 부러지지 않고, 일부는 겉에 있는 껍질 같은 게 붙어 있고, 일부는 또 끊어져요. 그쵸? 완전히 부러지지 않고, 나뭇가지가. 겨울철 같은데 메마를 때 나뭇가지 잡으면 뚝 부러지잖아요. 근데 봄철, 여름철 같은 경우에 나뭇가지 조그만 걸 부러뜨리려고 하면 옆에 나무 섬유질 같은 게 붙어 있고, 일부는 끊어지고 일부는 붙어 있단 말이죠. 예, 그걸 일명 그린스틱 골절. 그게 그린스틱, 나뭇가지 골절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뼈가 골절될 때 우리 어른들처럼 뼈가 뚝 부러지는 경우가 잘 없고, 이런 식으로 예, 뼈가 골절돼도 그린스틱 모양으로 일부는 붙어 있고 일부는 떨어져 있어요. 아이들, 소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린스틱 골절이라고 해요. 두 번째 이제 융기골절. 융기골절이란 뭐냐면, 부러진 뼈가, 자, 보세요. 뼈가 이렇게 분리돼 있잖아요. 골절되면. 근데 뼈가 위에 부러진 부위가 이렇게 겹쳐져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거를 융기골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뼈 같은데 이렇게 부러졌는데 만져보면 울룩 튀어나온 부위, 예, 튀어나온 골절이 있어요. 그게 융기골절이라고 하고. 탄력성 소송골절은 골절은 됐는데 다시 예, 골절 부위가 다시 예, 원상태로 회복이 돼 있어 삐져나온 경우, 그거를 예, 뭐냐면, 예를 들어서 두개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심하게 때려서 들어갔다 다시 움푹해 들어갔다가 다시 원상 회복돼서 튀어나온 경우, 그거를 예, 탄력성 소송골절이라고 해요. 예, 다시 튀어나왔어요. 근데 골절 부위는 선상으로 끊어진 부위는 보여요. 그 다음에 핑퐁골절. 핑퐁골절은 뭐냐면, 예, 우리 탁구공처럼 일부 눌려 있잖아요. 뼈가 아예 구멍이 뽕 나는 게 아니라 탁구공처럼 눌려져 찌그러져 있는 골절, 그걸 핑퐁골절. 어린아이들 골절이 그렇습니다. 머리 두개골 골절 때. 또 두 번째는 골절 전이 정도에 따라서, 예, 전이라는 것은
제 자리에 뼈가 해부학적 위치인 제 자리에 붙어 있을 때를 근데 붙어 있는 것을 붙어 있지 않은 것을 전이라고 해요. 다른 부위로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부위로 들어가는 걸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이골절은과 비전이골절이 있어요. 이제 오신 거예요? 예. 예. 두 번째는 예. 전이가 없거나 전이가 적은 골절을 이제 그 안정성 골절이라고 보통 하고 전이가 심해서 다른 부위로 떨어져 나간 것을 이제 불안전 골절이라고 해요. 예, 형태에 따라서 가믹골절 여기 보시면 이게 대퇴골두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비구라고 해서 우리 골반 모형 보여드렸죠. 골반에 비구라고 해서 비구가 대퇴골두 이렇게 싸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대퇴골이 원래는 골두가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대퇴골두가 이렇게 해서 쏙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게 지금 여기가 골절이 심하다 보니까 예. 대퇴 이게 골두는 머리라고 하는 거죠. 골두. 그러면 골두 옆에 여기 붙어 있는 걸 뭐라고 할까요? 뼈에도 사람의 신체 부위하고 비슷하게 붙여요. 뼈든 장기든 간에. 그래서 대퇴 골두면 요건 뭘까요? 예. 머리면 목이죠 이게. 예. 경부. 그래서 이거를 경부라고 해요. 목. 그래서 이 대퇴 골두 안에 골두의 이 경부, 목 쪽 부위가 쑥 들어갔어요. 골절되면서 두 개가 겹치지 않고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걸 가밉골절이라고 합니다. 자, 척추뼈, 디스크는 우리 감자탕 드셔보셨다고 제가 말씀했죠. 감자탕 뼈가 척추는 이렇게 둥그런 뼈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위에서 보면 앞에서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정면에서 보면 네모나게 생겼고 이렇게 보면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둥그렇게. 우리 척추 돼지 감자탕 드실 때 보시면 근데 척추는 골절될 때 위에서 아래로 힘을 받기 때문에 찌그러져요. 그래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윗뼈와 위에 있는 뼈와 아래 뼈가 힘을 동시에 줘서 가운데 있는 약한 뼈를 눌러요. 압박골절이라고 해서 찌그러져요. 뼈가. 그래서 척추뼈는 압박됩니다. 그래서 압박골절이라고 해요. 컴프레션 프랙처라고 부릅니다. 예. 두개골 같은 경우에는 골절되면 이렇게 함몰돼서 푹 찌그러 들어가죠. 그래서 함몰됐다 해서 함몰골절이라고 해요. 예. 요렇게 되면 지금 큰일 나죠. 이제 수술해야 돼요. 응급수술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 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강은 어떤 물질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구조물로 생겨 있는 걸 강이라고 하는데 두 개 이쪽 안쪽에는 항상 일정한 압력이 거의 차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골절이 되면 지금 일부 뭔가를 눌러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 안에 지금 출혈도 있을 것이고 출혈이 있으면 더더군다나 압력이 높아져요. 출혈이 생기면 이 안에 항상 일정한 압력이 돌아야 되는데 피가 차 있는 공간 동안에 압력을 다른 세포가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뼈까지 같이 함몰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빨리 응급수술해야 됩니다. 지금. 자, 골절 편수, 골편이 몇 개나 부러졌느냐 보이느냐 그래서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뚝뚝 부러졌어요. 분절골절 이게 아까 사선골절이라고 했죠. 나선상골절일 수도 있고 뚝뚝 부러졌어요. 그래서 요것도 골절이 심하긴 하지만 수술로서 회복이 이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거는
금속정이라고 해서 요 그 대퇴골 뒤쪽에 있는 살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거기에 뼈 속에다가 이만한 금속정을 이렇게 심어놔요. 그래서 뼈를 정상 위치해 놓으면, 그리고 한참 지나면 뼈가 잘 붙어서 나중에 6개월에서 많이 1년 정도면 금속정을 쏙 빼내면 돼요. 그 수술 되는데, 자, 요 같은 경우는 보이시나요? 지금 대퇴골 원위부 아시죠? 원위부? 예, 심장에서 멀죠? 예, 가까운 쪽이 골두 쪽이 가깝고, 예, 대퇴골은 원위부, 근위부가 아니라 원위부예요. 먼 쪽이죠. 자, 뼈 보세요, 여기. 이런 경우가 보통 이제 교통사고나 어떤 외부에서 추락하거나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대퇴골 원위부가 이제 이렇게 심하게 골절되는데, 이 경우에는 뼈를 붙일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제가 뼈의 주 기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지 기능, 예, 지탱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뼈를 지탱하기, 그 몸 체중을 지탱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뼈를 어떻게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뼈 이렇게 지금 엑스레이 상으로만 봐도 이런데, 실제로 들어보면 여러 그냥 조각이 많이 나왔을 거죠. 그걸 뼈를 골편이라고 하는데, 뼈 조각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일단 뼈 조각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걸 부골, 뼈가 썩어요. 나중에 몸속에 들어가서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골 뼈를 제거해야 돼요, 일단. 근데 다 제거해버리고 나면 이만큼 공간이 비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건 이제 최후의 수단이고, 일단은 대부분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절단을 했었을 상황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데 일단 만약에 뭐 살려달라고 하고, 다리만은 살려달라 우리 아들,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일반 사람들이 다리 절단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수술해달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뼈를 채워줘야 돼요. 보강을 해줘야 돼요. 채워주려면 일단 죽은 뼈는 다 빼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뼈 없어도 되는, 그래도 덜 중요한데 이제 골반, 이쪽 골반 뼈는 이제 특별하게 뭐 이렇게 조금 없어진다 하더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그래서 기계를 넣어서 이렇게 뼈를 긁어내요. 골반뼈를 긁어서 시멘트하고 섞어서 이렇게 채워줘요. 이렇게 보강을 해서 고정을 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붙으라고. 그런데 일반 뼈, 우리가 실제로 있는 뼈만큼은 그 정도로 힘은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뼈가 잘 붙지 않고 유압이 안 되고, 워낙 또 부위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절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을 해요. 절단을 해서 이제 의족을 갖다 끼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쇄골절이라고 해요. 뼈 조각이 여러 조각 났잖아요. 자, 개방성 동반 여부. 개방성이냐 아니냐. 개방성 골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픈 플렉처냐, 뭐 오픈 플렉처, 뭐 클로징 플렉처냐 따지는 게 뭐냐면, 개방성이라는 것은 뼈가 피부를 뚫고 외부로 보이느냐, 그걸 개방성 골절이라고 해요. 폐쇄성 골절은 피부 조직 안에서 골절된 걸 폐쇄성 골절이라고 합니다. 자, 치료할 때 폐쇄성이냐 개방성이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개방성 골절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 잘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 공기 중에도 세균, 바이러스가 떠다녀요. 근데 우리 몸 조직에 항상 무균 상태로 깨끗해야 될 우리 조직이 외부로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입을 공기 중에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냥 그 외부로 드러나겠느냐, 아니면 각종 수상, 사고를 당하면서
거기에 있는 외부의 뭐 흙이라든지 어떤 이물 같은 거, 무슨 어떤 물체 같은 게 거기에 닿았거나 부딪히거나 속에 침입했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방성 골절 됐을 때 제일 이제 주안을 둬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세균, 바이러스를 세척하는 거,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 어떤 이제 병원에 도달하면 하면은 개방성 골절인 경우에 뼈가 외부로 드러난 경우에는 식염수, 깨끗한 물이죠. 식염수를 대량으로 부어서 세척을 해야 돼요. 깨끗하게 계속 몇 번을 부어서 완전히 그 안에 달라붙어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없도록 세척하는 거. 그 다음에 항생제, 염증 생기지 않고 거기에 세균 같은 게 증식하지 않도록 그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방성 골절이다 하면 대단히 위험하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상태죠. 두 번째는 이제 손상 원인 기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타박골절이라는 것은 적은 힘이 어떤 면적에 조그만 면적에 부딪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길 지나가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몽둥이로 휘둘렀는데 팔로 이렇게 막다가 적은 힘이 적은 면적에 딱 부딪혀서 부분에 골절나는 거, 그걸 이제 그 타박골절이라고 해요. 예전에 그 경찰들이 이제 그 뭐 시위 진압이나 할 때 이제 몽둥이로 휘둘렀을 때 이제 팔로 막았을 때 골절하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약용봉 골절이라고 해요. 일명. 그다음에 압좌골절. 이건 많은 힘이 광범위한 면적에 일어났을 때 어떤 큰 물체나 물건 같은 게 떨어지면서 골절되는 경우를 이제 압좌골절이라고 하고요. 영어 컷이 아니라 크러쉬입니다. CRUSH. 잘못 오타 났네요. 그 다음에 관통골절이라는 것은 그냥 뭐 갑자기 작은 어떤 물체 같은 게 그 뚫고 나가서 어떤 건설 기계라든지 총 같은 경우에 관통골절이라고 하고요. 견열골절, 뭐 견인골절이라는데 이건 뭐냐면, 자, 뼈와 뼈끼리 연결된 것을 제가 연결시켜 주는 것을 조직을 뭐라고 그랬죠? 뼈. 인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육과 뼈는 뭘까요? 근육과 뼈는 뼈는 인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외측 인대는 뒤쪽에 이제 옆쪽에 보면 자, 대퇴골과 비골을 연결시켜 주는 게 외측 인대예요. 내측 인대도 있어요. 내측 인대는 대퇴골과 경골을 연결시켜 주는 게 내측 인대예요. 십자 인대도 있죠. 그래서 우리 슬관절에는 그게 크게는 여러 가지 더 인대가 있긴 한데, 크게 외측, 내측, 여기 전방, 후방 십자인대, 그래서 4개의 인대로 크게 보강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인대가 워낙 강력한 경우에, 뼈가 약해진 사람이거나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인대가 워낙 강력하니까 왜 이렇게 힘을 갑자기 옆으로 뭐 이렇게 힘을 줬다든지 했을 때 뼈를 물고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인대가. 그거를 견열골절이라고 해요. 뼈를 물고 떨어지는 거, 인대가. 그러니까 인대가 강력한 거죠. 뼈까지 물고 떨어질 정도의 힘이니까. 그래서 그걸 견열골절이라고 합니다. 자, 병적골절이 뭐냐면 질병이 있어서 선행돼서 그로 인해서 골절이 되는 것을 병적골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 적은 힘으로도 뭐 주저앉거나 뭐 넘어지다가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에, 정상인 같은 경우는 골절이 안 일어나는데 그걸 병적골절이었는데, 이게 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려졌어요. 척추체 골절은 제가 어떻게 골절된다고 그랬죠?
압박 골절이 심해요. 그래서 병적 골절은 여기에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게 있어서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원래는 지금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날씨가 따뜻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사고가 없는데 원래는 지금 철에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그 척추 압박 골절 내지는 손목에 있는 이제 콜레스 골절이라고 하는데 손 짚고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되는 거, 그다음에 엉덩방아 찌면서 골절되는 것을 이제 척추치 압박 골절, 그런 골절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이제 겨울철에 수술하시는 분, 뭐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다친 사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뼈가 치밀하지 않고 해서 골다공증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생긴 걸 이제 병적 골절. 또 방사선 치료, 암 치료할 때 우리가 항암 약을 먹기도 하고 실제로 뭐 배를 열고 가슴 뭐 환부를 열고 들어가서 조직을 잘라내는 수술도 치료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뭐 치료를 다 그렇게 못하거나 수술할 수 없는 부위거나 예방적인 측면이거나 뭐 미리 수술 전이거나 먼저 방사선 조사를 하는 경우 있어요. 방사선을 쐬는 경우가. 그럴 때 방사선을 쐬면 그 암 조직만 손상을 입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부분도 손상을 입힙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자주 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뼈도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해진 뼈가 뭐 어떤 충격에 의해서 적은 충격에서 골절될 수 있는 거, 방사선, 그걸 병적 골절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피로 골절, 뭐 스트레스 골절이라 하는데, 피로 골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예전에도 자주 나왔었고. 근데 피로 골절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부위를 계속 스트레스를 줘서 생기는 거를 피로 골절,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해요. 많이 생기는 게 이제 그 군인들 행군 많이 하시죠? 군대 갔다 오셨죠? 행군할 때, 행군 뭐 저 군장 메고 행군할 때 오랫동안 걷다가 발 뒤꿈치, 뭐 발 쪽 골절되는 경우, 또는 마라톤 선수가 오랫동안 마라톤 그 부위를 계속 뛰면서 발생하는 부위, 이쪽 보통 여기가 종골이라고 했죠. 발 뒤꿈치뼈, 우리 만져지는 뼈. 그다음에 경골과 비골, 발에 경골과 비결을 맞닿아 있는 뼈, 이거를 거골이라고 했어요. 거골. 이쪽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닿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골절이 생기는 부위예요. 그걸 병적 골절,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해요. 호발 부위는 보통 중족골, 중족골은 여기 부위가 중족골이에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쪽 부위가 중족골이에요. 중족골은 여기 보면 이제 족근골이라고 해서 여기 뭐 몇 가지 여기 뼈가 있는데 뭐 설상골이 있고 뭐 입방골이 있고 한데 그 뼈하고 요 발가락 뼈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골하고 연결되어 있는 뼈를 중족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종골, 요 발뒤꿈치 뼈를 종골, 거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 3, 4 중족골 빈도가 높고요. 그래서 치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피로를 오랫동안 줬으니까, 스트레스를 줬으니까 골절이 됐으니까 휴식. 휴식하면 됩니다. 안 움직이면 회복돼요. 덜 움직이면 됩니다. 자, 다음 골절과 탈구의 임상 증상. 골절, 탈구. 골절되면 또 탈구되면 어떤 증세가 제일 먼저 올까요? 골절되면 통증이죠. 골절되면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큰 통증을 생기고, 그 다음에 부종, 거기에 혈관도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혈관이 손상돼서 피가 흘러나오니까 생길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염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염증, 통증, 부종, 몸이 붓는 증상, 그 부위가 이제 생깁니다. 자, 우리 부종이 있고 종창이 있어요. 부종은 뭘까요? 부종은 한마디로 뭐 붓는 건데, 이제 붓는 중에 그 조직 내 림프나 뭐 혈액, 그런 액체가 고여서 과잉 존재하는 것을 부종이라 하고요. 종창은 염증이나 종양 같은 게 생겨서 곪거나 부어오르는 것을 종양이라고 해요. 종창이라고 해요. 좀 다르죠? 부종은 액체, 그러니까 림프액이나 혈액, 그 삼출물 등 액체들이 고여서 과잉 존재하는 것을 부종이라 하고, 종창은 염증이나 종양 등이 곪거나 부어오르는 것을 종창이라고 해요. 자, 이 골절됐을 때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게, 적어 놓으세요. 염두에 될 사항, 골절됐을 때 염두에 될 사항이 신경 손상하고 혈관 손상입니다. 신경과 혈관 손상이 골절됐을 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골절된 것은 골절 자체적으로는 뭐 별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뼈를 잘 고정해놔서 해부학적 위치에다 잘 갖다 놓으면 뭐 심하지 않는 이상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골절되면서 뼈하고 같이 붙어있는, 옆쪽에 붙어있는 신경 쪽이 손상돼 버리면 뼈가 골절되면서 날카롭게 생겨서 손상됐을 때 신경을 절단시키거나 손상시키거나, 또는 혈관을 손상시키면 대량 출혈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뼈 자체적으로는 잘 붙고 있는다 하더라도 신경 손상이나 혈관 손상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크게 남을 수 있죠. 자, 전신 증상으로는 이제 부종, 종창, 뭐 분비물 축적 정도 있을 수 있는데, 머리 쪽 손상, 그 뇌 골절이 심하게 된 경우는 큰일 났죠.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뇌 손상이 심한 경우나, 또 가슴 쪽 이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나 간, 비장 같은 거를 찌를 수 있어요. 우리 특히 이제 안전벨트 같은 거 착용했을 때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안쪽에 있는 장기를 누를 수 있어요. 찌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디서 외부에서 추락해서 떨어질 경우에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나 이제 각종 뭐 간, 비장 같은 걸 찌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골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골절로 인해서 2차적으로 호흡곤란이라든지 과잉 출혈 생길 수 있죠. 출혈은 그냥 뭐 외부에 뭐 사지 쪽 출혈이 있거나 하는 것은 특별하게 이렇게 뭐 문제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뇌나 복강, 뱃속에 출혈이 생기거나 흉강, 가슴 쪽, 골반 내 출혈이 생기면, 출혈이 한번 생기면 대량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가 뭐 손상돼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쪽 복강 쪽에는 나중에 뭐 장기 쪽에 배우겠지만, 심장 쪽에서 이제 상대 그 오른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복부, 흉부 대동맥 통해서 복부 대동맥으로 들어오는데, 그 동맥이 우리 몸에서 제일 두꺼운 큰 동맥이에요.
근데 그 동맥에서 손상이 일어나면 예, 피가 이제 출혈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뱃속에 출혈로 가득 차버리면 숨 쉬는데도 곤란하고 우리 몸 각 부위에 혈액을 통해서 산소나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각 부위에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말단, 우리 몸 말단서부터 괴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외부에 크게 출혈이 심한 경우에 수혈을 맞는다 하더라도 심장에서 쫙 짜져가지고 못에 말단까지 그 혈액이 공급되는 거하고는 수혈 받아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단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가락 그럴 때까지 거의 뭐 발까지는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추후에 괴사가 돼서 절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쇼크는 이제 혈행잖아요. 피가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도 약해지고 해서 의식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쇼크 때문에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국소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통증, 종창, 피부 변색, 뭐 여러 가지 기능 장애도 있고 변형이 있을 수도 있고 수 있죠. 자, 골절이 됐을 때 이거를 잠깐 5분 더 하면은 10분간 휴식하고 강의하겠습니다.